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에서 비자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비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호주에서 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비자 인생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인생이 달렸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가끔 가다 조금씩 실수를 하셔서 이제 비자가 캔슬이 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호주에서 비자를 연장하시거나 이제 영주권을 진행하실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신청할 비자의 카테고리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내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신청할 비자의 카테고리 안에서 자격 요건이 이제 호주 안에서 공부를 3년 동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력이 3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 실상은 학력이 3년은 되는데 경력이 1.5년, 2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비자를 진행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근데 호주의 정책이 그렇거든요. 자격 요건이 안 되면 비자를 신청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안 됐을 때 이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캔슬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첫 번째 비자가 거절이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비자를 하실 때 더욱더 힘들어지고 까다롭게 이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비자를 진행하실 때 자격 요건이 완전히 갖춰진 상태에서 비자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업주나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비자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사례하고 이어지는데 이제 자격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빨리 비자는 진행을 해야 되겠고 영주권은 받아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브로커나 업주를 통해서 돈을 주고 이제 비자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호주법 자체가 브로커나 업주에게 돈을 주고 비자를 사거나 비자를 거래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한 거냐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특히 워홀 분들이 세컨 비자를 사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걸리면 그냥 한국 돌아가면 되지 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만 평생도록 사시면 괜찮은데 근데 만에 하나 나중에 뭐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캐나다에서 어떻게 하다 이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영주권을 신청을 하실 때 그 항목을 물어보는 카테고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추방된 기록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호주에서 업주나 브로커를 통해서 돈 거래를 통해서 비자를 사게 되면 걸리면 반드시 추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이제 영주권을 받을 때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걸리면 또 거짓말했다고 추방이 당하고 근데 그것을 기재했다고 해도 이제 위법을 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브로커나 업주에게 돈을 주고 비자를 사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이 조금 잘 풀려서 브로커나 업주를 통해서 돈을 주고 비자를 사서 영주권을 받았다 쳐도 나중에 호주 당국이나 이민국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또 강제 추방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추방당한 내용은 평생토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니까요. 꼭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변호사나 유학원을 선임을 하실 때 반드시 신경을 잘 쓰셔야 되고 두 번째로 그들과 한 모든 대화 내용을 이메일로 주고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사나 유학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더라도 비자를 진행하시는 본인이 비자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변호사를 할지라도 유학원이라 할지라도 100% 비자에 대해서 모릅니다. 가끔은 그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변호사나 유학원이 하자는 대로 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비자가 캔슬되고 비자가 안 나오면은 또 유학원이나 변호사 책임도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 이민성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호사나 유학원을 잘못 선임을 해도 이게 우리 책임이거든요. 우리가 잘못 선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자가 캔슬이 돼도 취소가 돼도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나 유학원하고 얘기를 하실 때도 얘기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라 얘기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메일 자체가 이제 법적으로 좀 효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그들에게 따져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잘못되면 그 이메일을 통해서 어쨌든 고소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따져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메일로 반드시 받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나 유학원을 통해서 비자가 이민성이 접수됐다 얘기를 하면 그 접수된 접수증을 반드시 본인에게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민성에서 어떠한 메일이 날라온다 얘기를 하면 그것을 유학원이나 변호사만 보게 하지 말고 본인에게 반드시 보내달라고 해서 그것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첫째로 비자의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라. 두 번째, 브로커나 업주에게 돈을 주고 비자를 사지 마라. 세 번째, 변호사나 유학원을 잘 선임을 하고 이메일로 대화 내용을 주고받고 이민성에 내 비자가 접수가 됐으면 이민성에서 받은 메일을 나에게 반드시 보내달라고 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만 그래도 잘 지키시면 그래도 비자가 캔슬될 우려는 조금 덜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비자를 신청을 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을 확인을 하셔서 안타깝게 비자가 캔슬돼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